안녕하세요. 앞에서 강의한 업무보고 요령을 적용한 실제 보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도입으로 근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되어버렸죠. 최근 IT기업 금융회사들을 보면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짧게 핵심 내용만 전달하는 극한 요약보고 패턴이 눈에 띕니다. 국내 굴지의 모 백화점의 화장실 결제 사례입니다. 한 관리자가 결제를 받으러 갔다가 상사가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주저없이 따라 들어가 핵심 내용을 짧게 보고했습니다. 이 일은 전사 차원의 업무 혁신 사례로 공유되어서 공식적 업무 프로세스로 장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 프로세스화 될 것까지는 좀 그렇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요약보고 사례인 엘리베이터 스피치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는 컨설팅의 의뢰인인 고객사의 고위임원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자리를 떠야 할 때 엘리베이터에 동석해서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소 무리한 상황 속에서의 보고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활용한 컨설턴트들은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통해 고객사가 프로젝트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짧은 보고가 어마어마한 금액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초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간단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느 금융사에서 신상품 컨셉을 개발 중인 조 차장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일주일 전에 업무를 맡긴 후 그간의 진행 상황을 궁금해하는 이상무에게 중간 보고를 하러 찾아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조율된 미팅 일정으로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이상무. 조 차장의 보고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어간 박 대리는 보고를 잘 마치고 긍정적인 피드백까지 듣고 나왔는데요. 조 차장의 업무 보고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맥킨지 컨설턴트처럼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요약 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보고 내용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사실 말은 글과 달라서 한번 흐름을 놓치면 핵심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말로 보고할 때는 상대의 이해와 기억을 돕기 위해 가장 좋은 구조로 미리 틀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고자인 조 차장과 박 대리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보고에 실패한 조 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무님, 지난번에 상무님이 지시하신 신상품 컨셉 도출권을 일주일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쟁 회사들 상품 둘러보니까 성우 쇼핑카드, 제휴 적립 3배 플러스 카드, 자녀사랑 카드 등이 있는데 각종 자료를 모아 거의 다 끝냈고요. 지금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부가 서비스 아이템 및 적립 포인트 상품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소비자 불평 건들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조사된 소비자 불만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떠세요? 조 차장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두서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이 안절부절 시간에 쫓기는 이상무가 보고를 중지시켜서 꼭 피드백을 받아야 했던 정식 중간보고 일정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도 못했는데요. 자, 같은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보고한 이대리 어떻게 했을까요? 상무님, 신상품 컨셉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중간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쟁사 상품에 대한 벤치마킹 끝냈고요. 컨셉 개발에 참고하기 위한 소비자 불만 사항 및 빅데이터 분석도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세부 내용은 메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있을 고객 간담회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생기면 수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보고의 양은 두 사람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박 대리는 업무 보고에 역피라미드형 구조 방식을 사용했네요. 이는 상대가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이나 결론을 먼저 말한 뒤에 나머지 내용을 그 중요도에 따라 말하는 구조. 그렇죠? 박 대리는 이상무가 궁금해하는 중간 보고 일정을 가장 먼저 보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사의 의사결정 상황에 충실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부 진행 사항을 간략히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의 중심에 있는 상사를 배려한 깔끔한 구조로 전달한 덕분에 박 대리는 짧은 보고 한 번으로 이상무의 결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 시 명심해야 할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쉽고 간결한 말로 보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은 조금이라도 멋있게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사족과 수식어를 붙이면서 긴 문장들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업무 보고는 일단 듣는 사람이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경우 문장은 단문으로 짧게 끊어가면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상사의 애매모호한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 업무 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상사는 종종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죠. 보통 팀장이나 임원들
애매모호한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아랫사람에게 혼란 줍니다. 명확한 지시나 의견을 주면 응답하기도 한결 수월할 텐데 말이죠. 윗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는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만 하는 그런 경우죠. 이는 보고자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즉 상사의 정보 수집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사 자신이 어떤 의견이나 호불호를 명확히 제기했을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위에 대한 치명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호 본능일 수도 있겠죠. 보고하는 직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인 셈입니다. 직원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또는 평가용 질문입니다. 노련한 상사는 애매한 말이나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의식구조나 사고력과 요약력, 표현력 등을 검증하곤 합니다. 최종 의사결정자일수록 명확한 지시가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체득했기 때문에 명확한 표현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아직 조사가 안 되었거나 여러 대안이 제기되지 않은 초기 상황에서 상사가 그것이 좋다 나쁘다 또는 어떤 안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직원은 그 의견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사는 가급적 자기 주장을 자제하곤 하죠. 이렇게 보고받는 사람이 애매모호한 발언을 한다면 보고자 입장에선 위에 제시된 네 가지 정황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파악해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업무 보고 중에 상사가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은 하지만 상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조언을 준 거지 내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야 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사의 발언을 지시로 생각하고 수행했다가는 큰 낭패복이 일수죠. 이 경우에는 보고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상사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혹시 당신도 바쁜 상사 언제쯤 시간이 날까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맥킨지 컨설턴트들처럼 어떤 순간에도 파고들 수 있는 1분 보고를 연습해 보십시오. 평소 자신의 이런 업무 보고 방식을 상사에게 각인시키면 당신과 상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빠르고 효율적인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